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29번으로 갑니다. 29번인데, 다음 자료에서, 자, 부담부 증여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해 봐라 이건데, 자, 일단 보니까 가번, 부담부 증여가 될 당시 부동산 금액은 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채무가 된 게 7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한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기타 비용은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가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일단 납원인데 납원을 일단 없다고 치고, 그럼 부담부 증여 시 가번 부동산 금액 1억, 이게 이제 양도 금액인데 그게 전체 양도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답원의 취득가액이 4천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일반 양도라고 가정하면 양도 금액은 1억이에요. 1억 빼기 취득 금액은 4천. 그럼 양도 차익이 6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금액, 즉 토탈 금액일 때, 즉 양도 금액이 1억일 때 6천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1억 중에서 자 떠하는 금액이 7천이에요. 그럼 양도로 보는 금액이 7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증여죠. 증여가 3천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양도 금액이 떠하는 7천이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양도 차익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 이걸 구하는 거. 즉 전체 금액에 대해서 떠하는 금액.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얘를 6천만 원은 얘는 1억 전체 금액에 대한 양도 차익이에요. 그 중에서 떠하는 거 7천만 원만 양도로 보는 거니까 얼마? 4,200이네요. 그럼 양도 차익은 4,200만 원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2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30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2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요. 1번. 자, 1주택을 소유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당해 공공기관 이전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한 시지역의 소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 산 날로부터 5년 내에 종전 주택이 처분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그런 거예요. 원칙은 이제 종전의 주택이 있고, 요번에 새 집을 사게 되면 이 새 집 산 날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 이 종전 주택이 처분돼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사게 된 이 이유가 이게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에 요 집을 샀다고 하면 그때는 3년 내가 아니고 저 주택은 5년 내에 처분돼야 됩니다. 이건 제반 요건이 있죠. 자, 두 번째. 농어촌 주택인 상속받은 주택과 이농주택과 귀농주택과 일반 주택이 각각 국내에 한 개씩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 먼저 팔아요?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죠. 조심할 건 기간 제한이 없는데, 자, 얘도 볼게요. 자, 갑시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일반 주택. 그 다음에 농어촌에 주택이 또 있어요. 그럼 뭘 먼저 판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돼요.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조건이 농촌주택이 무조건 촌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첫째, 상속받은 농촌주택이든가, 둘째, 이농주택이든가, 셋째, 귀농주택, 셋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일반 주택하고 상속이 붙었다, 일반 주택 먼저 팔면 돼요. 일반 주택과 이농이 있었다, 마찬가지.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되면 돼요. 근데 조심할 게, 일반 주택과 귀농주택이 붙으면 먼저 파는 건 맞아요. 근데 귀농주택하고 붙게 되면 기간 제한이 있어요. 몇 년 내? 5년 내입니다. 얘만큼은 5년 이내에 처분해야 돼요. 5년 내에 처분돼야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용 등으로 인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주택 일부가 수용되고 그 수용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인데, 즉 이거죠. 주택이 있는데 이게 일부가 수용됐어요. 수용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예요. 그럼 남아있는 것도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양도? 5년 내입니다. 5년 이내에 처분되면
얘 또한도 비과세 가능하게 돼요. 얘 또한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내가 아니고 5년 내야 돼요. 네 번째, 60세 이상의 노부모와 세대를 합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몇 년? 5년 내에 한 채 양도하면 되죠. 그래서 이 5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 5번 같은데 5번 1주택을 보유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이 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세대 합친 날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여서 항상 4번에는 동거부양과 5번에는 혼인은 둘 다 똑같아요. 항상 합가일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한 채가 처분돼야 한다 이거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31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이다. 틀린 건데요. 보죠. 얘는 이제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자, 값이가 주택이 하나 있대요. 있는데 요게 일단 지금 당장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됐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비과세 요건, 비과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주택이 철거된 거예요. 철거되고서 입주권을 받은 거죠. 입주권 받은 거고 이 상태에서 입주권이 처분된 거예요. 그럼 과세냐 비과세냐? 결론 비과세입니다. 왜? 어차피 입주권으로 안 바뀌었어도 얘는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똑같이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입주권 양도할 때는 어떠한 주택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로지 입주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입주권 받자마자 집을 샀어요. 입주권 받자마자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역시 입주권은 팔아야 돼요. 언제 파냐? 그때는 요 주택 산 날부터 3년 내에 저 입주권이 처분돼야 돼요. 3년 내에 입주권이 처분돼야만 이때 비과세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일 혹은 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면 철거 현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해서 주택 재건축 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됩니다. 즉 원조합원 입주권이죠. 세 번째,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넷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어야 됩니다. 또 5번,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방금 뭐라 했어요? 주택을 취득하면 3년 내에 입주권이 처분돼야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똑같냐면 아까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시 합시다. 자, 어떤 갑이 집이 있어요. 있는데 이사 가려고 집을 샀어요. 그럼 새 집 산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죠. 뭘 팝니까? 종전 주택을 처분. 똑같아 얘하고. 다만 얘가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입주권으로 바뀐 것 뿐이지 단서 조건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얘도 2주택에 대해서 항상 2년 내가 아니고 3년 내 처분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제 문제 33번 갑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일단 대원칙은 항상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예정신고 납부는 필수 요건이에요. 두 번째,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도 이게 부동산 양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양도일 선 달의 말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에 토지 매매에 있어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 1일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요. 얘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허가가 앞에 있는 건지 허가가 뒤에 있는 건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대금 청산지에 속한 달의 말부터입니다. 이 달의 말부터 하나, 둘, 2개월 내 이렇게 신고가 돼야 돼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언제? 대금이 먼저 청산되고 자, 허가를 나중에 받게 되었다. 이때는 허가 1에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돼. 무조건 못해요. 예정신고를 먼저 하기 때문에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는 건 없어요. 예정신고가 돼야 돼요. 즉 예정신고되면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정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무조건 가산세가 수반되게 됩니다. 5번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예정신고에서도 확정신고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예정신고가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확정신고에서 그 세액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33번으로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에요. 단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1번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일단 보유했으면 끝났어요. 어차피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 보유기간 중에 3년 거주했다. 뭐 거주는 뭐 이미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거주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이민 갔대요. 출국했대. 얘도 비과세 되죠. 왜냐면 원래 외국 나가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죠. 단 적어도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처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2년 내에 처분되면 됩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 갔대요. 저희가 학교에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도 원칙은 2년 이상 보유가 비과세인데 2년 보유 못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하면 돼요. 지금 보니까 1년 넘게 거주했으니까 얘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4번,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목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했다. 가능하죠? 그죠? 5번, 이게 답인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차 1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3년 안 돼요. 반드시 임대주택은 몇 년?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몇 년?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게 되죠. 정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5번. 자, 넘어가서 이제 34번 갑니다. 다음 중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겁니다. 1번. 자,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추정해요. 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가 되면 일단 항상 증여로 추정돼요. 그래서 배우자와 누구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이 매매되면 세법상 어떻게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해요. 하지만 얘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죠. 입증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첫째는 파산된 경우, 파산 선고. 둘째는 공매나 경매 처분된 경우. 그 다음에 등기, 자산 간의 교환. 넷째가 대가 입증. 이렇게 넷 중에 하나가 되면 이때는 입증된 걸로 봐서 양도된 걸로 보게 돼요. 양도. 1번 다시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아들 소유 토지와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면서 양도세 과세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일반 주주가
비상장 주식으로 대물 변제한 것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의 비상장 주식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비상장 주식은요. 일반 주주, 대주주 관계없어요. 무조건 다 양도입니다. 일반 주주, 대주주 관계없이 전부 다 양도에 해당돼요. 세 번째, 이혼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청구함으로써 이혼 당사자 간에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면 양도인데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아요. 네 번째, 거주자로서 양도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돼요. 즉 2월과세가 됐건 우회양도가 됐건 항상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5번, 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을 전제로 증여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부담부증에 의해서 채무인색은 양도, 나머지 건 증여에 속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5번 갑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질거래한 가액이 원칙이죠. 실거래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의 상당한 가액으로서 매입원가, 건설원가, 그 취득 당시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말해요. 다만 끝에 현재 가치는 차감을 제외한다. 아니죠. 원칙은 현재 가치는 차감 포함되어야 돼요. 다만 그 차금이 이미 다른 소득, 즉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다면 제외가 되겠지만 그 단어가 없으면 전부 다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 취득 당시, 세 번째죠. 실질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계산공제 적용할 일 없죠. 항상 계산공제는 언제 추계할 때, 매감한기일 때만 계산공제가 됩니다. 4번,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즉 매감한기로 추계하게 돼요. 물론 양도금액을 추계할 땐 매감기가 되겠죠. 5번,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하면 취득가액도 똑같이 기준시가로 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항상 현재 가치를 차감은 원칙은 포함이고 그게 타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제외되겠지만 그게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6번 가볼게요. 자, 양도 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등기된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공제가 돼요. 주의할 건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이어야 됩니다. 절대 승계 취득한 거 안 돼요. 원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돼요. 두 번째, 1세대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 요건만 되면 다 공제가 돼요. 뭐 3주택도 되고 다 돼요. 심지어는 비사업용 토지도 돼요. 미등기만 아니면 다 됩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의 공제는 보유 연수에 따라서 8%를 곱하되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80%를 한도로 하나 1세대 1주택 외에 자산의 공제는 보유 연수에 3%를 곱하되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30%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네 번째, 5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일반 건물 양도차익 1억이래요. 했을 때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4천만 원이다. 자, 토지 건물은 연간 상승률이 3%예요. 그럼 지금 몇 년 보유했습니까? 5년. 그럼 3, 5, 15, 15%예요. 그럼 양도차익 1억이면 1억 곱하기 15%가 돼야죠. 얼마나 1,500만 원이 돼요. 1,500에서 4천이 아니라 1,5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4번, 5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5번, 답 4번이었고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따져요. 즉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간 판정합니다. 언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그 기간을 판정하게 됩니다. 정답인호 4번이 되겠죠. 네. 자, 37번도 갑니다. 다음은 배우자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입니다. 및 또 우의 양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겁니다. 1번 이월과세 규정과 우의 양도 부인 규정은 모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둘 다 공통점이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따져요. 단 차이점도 있어요. 이제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제 차이점을 잠깐 얘기하면 자, 이월과세하고 우회양도하고 차이점인데 자, 이월과세는 수중자가 세금을 내요. 대신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세금을 냅니다. 또 이월과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이 돼요. 필요경비 산입돼요. 근데 얘는 환급돼요. 환급됩니다. 환급. 그 다음에 이월과세는 부당 여부 안 따져요. 부당 여부에 관계없어요. 단 우회양도는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 적용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는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항상 둘 다 똑같이 증여자의 취득으로부터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월과세 규정과 우회양도 부인 규정은 수중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아니죠. 이월과세는 필요경비인데 우회양도는 환급해줘요. 환급. 세 번째.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해서 3년 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나 그 밖에 법률에서 수용됐다. 수용되면 이월과세 배제하죠. 네 번째, 이월과세 규정과 우회양도 부인 규정은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조세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없으면 적용 안 된다. 아니에요. 이월과세는 부당 여부에 관계없다니까. 단 우회양도가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 적용합니다. 틀렸죠? 5번 이월과세 규정과 우회양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문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이다. 그건 아니지. 이월과세는 수중자가 내지만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내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맞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겠죠. 1번. 자, 37번 갑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대상인 농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겁니다. 1번. 교환하거나 분할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일단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의 경우는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양도 1년제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지난 농지는 제외해요. 즉 3년 이내, 유예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 교환 분합하면 비과세 해줘요. 3년이 경과되면 전부 다 과세가 돼요. 네 번째,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데는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다. A.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이 기간 판정할 때 상속받아 양도하면 대부분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가요. 보통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피상속인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언제까지요? 피상속인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데 그게? 이때 다시 한번 세율기간
자, 농지의 경작기간. 농지의 경작기간. 그 다음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주택 상속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요, 항상 피상속인이 취득한다. 그럼 지금은 이제 농지가 상속된 거니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간 판정해야 됩니다. 5번.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는요, 감면 대상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39번 갑니다. 다음,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맞지 않는 겁니다. 1번.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 원칙이에요. 근데 참고로 부동산 권리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실지거래가 원칙이에요. 전부 다. 두 번째, 배우자 간에 부담부 증이 있어서 수중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액이 금융기관 등의 채무액으로 사실상 입증된 경우 그 입증된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죠. 대신 나머지 금액은 증여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담부 증여가 되죠. 세 번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람이 원칙이에요. 허나 국세청장이 지원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배율을 곱합니다. 조심할 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가 아니에요. 일정한 배율을 곱해서 판정합니다. 네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일 연도에 수의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지만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250만 원 공제한다. 틀렸죠? 장기보유 공제가 자산별로 각각 공제고 기본공제는요, 소득별 공제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가 각각이고 기본공제는요, 소득별로 공제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가 자산별 공제, 기본공제가 소득별 공제가 돼야 됩니다. 4번 답 5번. 부동산 임차권은요, 등기된 것에 관계 하나에 과세하지만 전세권과 지상권은 등기에 관계없죠. 아니, 나머지 모든 재산도요, 양도세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어요. 다만 임차권만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돼요. 임차권만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에 해당되죠. 자, 그래요.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40번 가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세액 산출 과정 중 틀린 거 1번. 자,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차익이 곧 양도소득금액이다. 왜냐하면 기타 자산은 장기보유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세는 납부형 수중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해요. 근데 이 경우 지방세법 등에 의해서 취득세가 감면되면 감면받은 세액도 공제한다. 아니에요.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을 뺀 실제 납부된 금액만 공제되지 절대 감면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답. 세 번째, 비상장 주식을 3년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돼요. 왜? 얘는 모든 자산이 다 공제되니까. 얼마까지? 연 250만 원까지. 네 번째, 대주주가 상장 주식을 양도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돼. 왜? 주식은 안 돼요. 장기보유는 안 됩니다. 5번, 기준시가로 추계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똑같이 기준시가로 해야죠. 다만 그 비용은 실제 비용을 무시하고 비용도 뭡니까? 추계해서 공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회인데 2회는 지난번 1회보다 좀 쉽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3회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추워요. 그래서 건강들 잘 챙기셔야 되고요. 저는 3회 했을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3회 때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